유시민의 알릴레오가 아랍 계정이 많다 이래가지고 이제 누가 자료를 만들어가 올렸는데 진짜 안 그래도 너무 이제 한꺼번에 사람이 많아져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는 저기 자한당 부패한 태극기 부대가 완전히 뭐 계정만 하나 만들면 20만, 30만, 40만 이렇게 막 올라가길래 아유 국정원에서 악명이 그렇게 높더니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이 매크로 돌리나 보다 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이제 진보 쪽에서는 보면 대부분 다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겹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매크로 안 돌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시민이 이제 계정을 딱 만들었는데 뭐 하루에 40만이다 막 이렇게 확 뜨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은 완전히 자한당하고 궤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홍석현이의 JTBC가 열심히 띄워줬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언론 플레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미리부터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숫자가 30만 40만 돼도 놀라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중이 있었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드루킹이 완전 1인자 아닙니까? 예, 드루킹이 1인자죠. 매크로 제일 먼저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유시민이 그래도 진보당인데 설마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 한꺼번에 많다 보니까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몇 군데 딱 떼서 해보니까 실제로 아랍인들이 있더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고 있는 차에 이런 게 갑자기 뉴스가 뜬 겁니다. MBC 뉴스가. 유튜브에서는 채널의 구독자 수와 콘텐츠의 조회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용자들에게는 시청을 할지 말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제작자들의 수익과도 직결됩니다. 그런데 돈만 내면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취재팀은 우선 2분짜리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조회수 조작은 여러 개의 IP, 즉 인터넷 주소와 매크로라는 자동 실행 프로그램만 있으면 됐습니다. 유튜브는 각기 다른 IP를 서로 다른 사용자로 인식했습니다. IP 5개로 조회수 5회를 만들었고 IP 1200개로 클릭하니 순식간에 조회수가 1200회가 됐습니다. IP는 시중에 흔한 자동 생성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동으로도 가능하고 대량으로 많이 하실 때는 이제 프로그램 매크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조회수뿐 아니라 구독자 수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를 늘리려면 구글 아이디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받은 구글 아이디 10여 개를 이용해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자동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10여 개의 아이디로 유튜브 계정으로 자동 접속해 구독 버튼을 눌러댔습니다. 10여 초 만에 0명이던 구독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수의 계정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행법상 구글 아이디를 돈을 주고 거래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SNS를 통해 접속한 판매업자들에게 얼마면 유령 아이디들을 살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유령 아이디 한 개당 가격은 2,000원이고 50개 이상만 판다고 말했습니다. 번거롭게 아이디를 구매할 것도 없이 돈만 내면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올려주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12만 원 정도만 내면 유튜브 구독자 수를 1000명 늘려준다고 광고합니다. 미국도 또 다양하게 외국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해당 비용 자체가 되게 저렴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조작을 의뢰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넷 스타들 아니면은 개인의 브랜드화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요. 유튜브 사용자들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조회수가 좀 높은 거 위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럼 좀 충격적일 것 같긴 해요.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기서 손쉽게 돈을 벌고 영향력을 높이려는 유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곳곳에 이렇게 사기가 난무하니 걱정입니다, 진짜.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정원을 이용해서 새누리당에서는 그때 아주 그 가짜 댓글을 조작을 했잖아요.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건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니까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양승태도 이번에 그런 문제도 끼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이제 유시민 대통령, 유시민 총리 이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그걸 시험해봤던 사람이 매크로 이 기계가 될까 안 될까 했던 사람이 바로 드루킹이라는 겁니다. 그 드루킹이 김경수가 이번에 구형 5년 받고 이제 드루킹은 7년 받았잖아요. 그 매크로가 지금 살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노무현 재단에 이번에 어떤 사람이 아랍의 계정이더라. 아랍에서 돈 벌려고 그 계정을 팔아먹었나요? 예. 어떤 것이든지 한번 의혹을 제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한다고 뭐 늘 그렇게 해와서 그렇다 치는데, 노무현 재단에서도 그렇게 했다면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JTBC가, 홍석현이 JTBC가 무슨 짓이든지 하는 저 인간들이 노무현 재단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또 요런 일이 일어나나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사람들을 갖고 노는 거니까. 대박 쳤네 이러면서 언론을 플레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아주 바보 멍충이 취급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갑자기 이제 보는 사람이 확 줄어들고요. 또 이제 그 얼마 전부터 갑자기 서브스크라이브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계속 플러스만 나다가 마이너스가 난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왜냐면은 뭐 10개, 20개가 아니고 150개, 200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이제 삼성이 워낙 IT 하는 회사인데다가 삼성을 계속 공격하니까 내가 공격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을 공격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 없으니까 나중에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큰 피해를 받을까 봐 안 하는데 제일 문제거리거든요. 모든 게 다 거짓이거든요. 삼성은 저 족벌을 위해서 28조를 갖다가 28조를 홍석현이가 꿀꺽 삼켰다 아닙니까? 그 얘기 누가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럼 나는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또 마이너스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에 아주 노출돼 있다. 미국에 있는데도 지금 이런 겁니다. 이젠 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삼성 공격을 멈추면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 한 명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얘기 안 하다가는 홀라당 다 주권 또 다 날린다는 겁니다. 완전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노무현 재단에서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매크로를 가지고 이쪽에 자한당이 매크로 돌리니까 같이 돌려야 된다고 드루킹이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실행하고 있나 하는 의혹이 드는 사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랍 계정이 주르륵 나오고 뭐 아니라고 말하면은 아닌가요? 오늘 이 뉴스, 이 MBC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다 근거가 있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근거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국정원이 나라가 이게 바뀔 때마다 여기 투입되나 하는 아주 걱정되는 암울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무현 재단은 또 너무 이 위험한 그 삼성의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주 걱정이다. 걱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데 유시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 대북 정책을 아주 옹호한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을 옛날에 아무리 그 당을 깨먹고 경선을 조작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사람을 이제 지지해야지 그 사람의 어떤 말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손해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요. 그것은 완전 사기술입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자꾸만 그런 거짓말을 해야지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이익이라고 얘기하나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완전히 사기의 기질을 아주 가지고 타고난 거죠. 예, 뭐든지 사실대로 말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예, 그래야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한탕 해먹고 그냥 끝내자 이런 겁니까? 예, 계속 이재명 지지자가 뭘 모른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로 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법이 되고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강렬한 파워죠. 예, 이렇게 무슨 아랍이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40만이 만드는데 그 안에 끼어들었다. 이래가지고 막 자료가 떠가지고 온 천지 돌아다니면은 오히려 더 진보는 맨날 저런 짓만 하네. 자기들 해먹는 거는 둘째 문제고 진보는 안 한 척 하면서 하네 이러면서 또 공격하잖아요. 예, 그렇게 공격의 빌미를 계속 줄 필요가 뭐 있나요? 저는 아주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중간도 있고 좌도 있고 우도 있고 뭐 다 틀리거든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아주 유빠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을 지지하면은 유시민도 이제 같이 해야 되고 유시민이 먼저 뭐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아주 뻘소리를 하던데, 유시민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과거에 했었던 일이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랍 계정이 들어왔네 만에 이런 구설에 또 오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JTBC의 홍석현이가 완전히 그냥 미친 듯이 언론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징조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럼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말해야지. 또 거짓말 시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 사람들의 DNA인가요? 완전히. 진짜 완전 징글징글한 것 같아요. 아주. 거짓말의 일상화가 무슨 힘인 것 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게 좋은 스탠스라는 거야. 아주 웃기는 얘기. 정직하게 좋은 거지.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김예령 이 기자가 질문하는 게 무슨 엄청난 잘못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질문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정책 기조를 안 바꾸겠다고 하는데 왜 안 바꾸겠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아주 형편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난립니다. 근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십니까? 무슨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냐고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도발적으로 물어본 건데요. 기자가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예. 전부 다 벌벌벌벌 기는 것이 정상인가요? 얼마나 수준이 낮은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이 전부 다.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한당스러운 사람인데 아주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자한당 쪽에 찰싹 붙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합리적인 질문을 나는 했다고 봐요. 완벽하진 않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그만이지. 뭐가 문제가 돼요? 완전히 무슨 그걸로 무슨 그 예의가 없다는데, 예의는 무슨 예의? 돌 짚고 질문하면 속 시원하고 좋은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갖다가 속 시원하게 해주면은 더 멋진 거죠. 안 그래요? 예.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 어디, 노예로 살았나?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은 거라.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말 하나 못 하더니 지금은 저런 식으로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좋으니까는 깔보고 저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화되는 거죠. 세상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럼 후퇴할 겁니까? 김혜령 같이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거죠.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나쁜 생각을 먹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해요. 예. 흑심을 품은 사람, 그런 쪽으로 모든 사람을 다 몰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예. 저 같아도 이런 질문 하겠어요. 예. 민주당 지지자지만. 좋은 거지, 뭘. 왜? 보세요. 김용균법이, 이제 통과됐다. 조국이 나와서 통과됐다. 이러면서 실제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도 장례식을 못 치르고 울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사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지금 교대는 두 사람이 옛날에 혼자서 그 어두컴컴한 데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두 명이 하는 걸로 됐었는데 오히려 더 또 금전적으로는 하나도 이익이 없고 불이익만 있다.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의 처벌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진상규명도 하나도 안 되고 있대요. 그런데 오히려 더 또 보안각서로 입막음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그냥 쇼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이렇게 이익이 나는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이 있고 도대체 470조가 일자리를 위해서 나갔다는데 그 돈은 어디가 었길래 사람들은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 돈 가지고 맨날 찌지고 뽑고 싸우게 만든단 말인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불만을 제기하면은 자한당이 와가지고 또 난리 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데 누군가는 자한당이 아니지만 정직한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정직한 거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실정이긴 하죠. 하나 그냥 끝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유령 계정을 사가지고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대한항공에 이 뉴스가 오늘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어저께 봤는데 이 그 물컵 갖고 갑질한 조현아 이 여자가 외국인 등기 이사로 불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6년 동안이나 이 불법인 채로 시간이 지나온 겁니다. 이 서류들을 전부 다 불법인 줄 알면서 통과준 사람들은 누군가요? 예, 공무원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무원 3명이 직무유기로 해가지고 지금 수사 중이래요. 이런 짓 이제 하지 말라. 공무원들도 다 무슨 종입니까 진짜로. 왜 이렇게 주체적으로 못 살고 이래 사는지 나라의 분위기가 이래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뭐 대한항공은 그 문제거리 끝이 없네요. 완전히 삼성하고 그냥 비슷해가지고 이 족벌들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지금 현재 사실 너무너무 안 좋아서 200만 명이 고시원에 살고 있답니다. 고시원에. 예. 그리고 그 가계빚은 1,500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100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 이익은 계속 늘어가지고 뭐 63조인가? 그렇게 늘어나가지고 돈이 어디로 처치할 데가 없대요. 이게 무슨 정치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래 좋아한다면서 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걸 바로 못 잡나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왜 해야죠, 비판을.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 아닙니까?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불리하대요. 말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이재명 도지사님 정책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예, 경기도에서 뭐 이렇게 완전히 무슨 불평등하냐? 경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정책 이재명표 일자리 정책은 타 지자체와 달리 숫자가 없다. 왜? 숫자가 있어봤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6,000명인가요?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뭐 노인 일자리라고 해요. 그런데 공공 노인 일자리 그러면은 30만 원, 4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수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도에서는 하지 않겠다. 경기도에서 이제 이재명 주사님이 추구하는 거는 정규직이 늘어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두당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얘기의 결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하고, 지금 현재, 김용균법이 이렇게 통과도 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나고 있는데도, 완전히 막 모든 게 다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평불만을 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그냥, 그 자한당에 공격한 것처럼 모든 걸 거기다가 다 몰아버리면은, 정직이 어디에 선단 말이에요? 저는 오직 사실 있는 그대로 정직을 추구합니다. 삼성을 공격해가지고
불이익이 좀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삼성을 공격하는데도 오히려 삼성이 랜덤을 해가지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또 광고가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또 그게 또 내한테 나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아니 이것들이 나를 엿먹이려고 이러나 왜 삼성 광고가 또 내한테 뜨나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주권을 지켜야 된다. 화이팅! 바이!